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2월 5일 토요일 주간 주식 시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니까 지난 한 주간 주식시장 동향, 또 다음 주, 하면 결국은 또 12월 연말 배당 시즌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말 주식 시황에 대해서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다 이어지는 거니까요. 지난주에 11월 말에 한번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일주일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지난 월요일이었죠. 11월 30일 날 지수가 42포인트 하락하면서 당시에 외국인이 2조 4천억 정도 순매도를 해서 당시만 해도 이머징 마켓에서 MSCI 한국 지수의 비중을 0.3% 낮춘다. 그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패시브 펀드들, 지수와 관련된 지수 펀드들이 한국 비중을 낮출 수밖에 없다 했을 때만 해도 그동안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서 줄기차게 2200, 2300 여기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매수에 참여를 했었던 것을 하루에 2조 4천억을 쏟아내면서 장세가 한참 조정으로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과 하루를 지내서 42포인트 빠지고 화요일부터 12월 1일부터 언제 매도했냐는 듯이 외국인들이 다시 지수를 42포인트, 40포인트, 나흘 연속 140포인트를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전적으로 전부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된 거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그래도 12월 1일부터 외국인의 매수 규모를 보면 뭔가 심상치 않은 그런 강력한 매수 흐름을 보여주고 개인들이 11월 30일 날 2조 2천억을 매수할 때만 해도 이거 뭔가 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요. 여하튼 외국인이 왜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매수를 하는가? 그것도 지수가 지금 사상 최대치 2730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은 전혀 상승에 대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들이 그동안 코스닥이라든가 일반 가격이 싼 중소형주 투자하는 자산이 작은 규모일수록 대형주를 선호하지 않는 그런 양상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이 최근의 장세에 외국인들이 왜 우리 시장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는지 또 이렇게 매수하는 것이 과연 얼만큼 지속이 될 건지 제가 간간히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과거 흐름으로 볼 때 이렇게 양극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이번 상승은 반도체와 바이오가 주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특정 증권 시장에서 당연히 지금 거래소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끌고 가고 있고요. 또 바이오 쪽에서는 셀트리온 헬스, 셀트리온 제약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장을 끌고 가고 있는데 과연 이 K 격차 K자를 보면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증권 시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경험을 했지만 골고루 모든 종목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기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에서는 소형주에 물린 개인 투자가들은 어느 정도 대형주가 키 맞추기로 올라가주면 소형주도 뒤따라 올라갈 거라는 그런 희망 때문에 일단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고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고요. 근데 시장은 철저하게 가는 종목만 계속 간다는 그런 양극화들이 과거에도 보면 계속 심화됐죠. 그래서 개인들이 이제는 자기 가지고 있는 종목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최근 장세의 흐름을 보면 지금 2700이라고는 하지만 지수 상승이 무색할 정도로 지금 그 지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는 그런 장이거든요. 그래서 3000포인트를 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국인의 매수 행태는 현재하고 변하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런 때일수록 그 외국인이 매수하는 핵심주 쪽으로 왜 그 종목을 사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것이 다우 상승을 주도했고 또 미국이나 중국, 우리나라 요 세 국을 볼 때도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든 체제가 출범을 하는데 바이든도 코로나 이후의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결국은 4차 산업, 무선 통신을 기반으로 한 5G,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사물 인터넷 이쪽에 약 2조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그러고요. 중국도 2021년부터 25년까지 무려 10조 위안을 투자하는 그 막대한 금액들이죠. 전부 다. 그래서 그 핵심이 되는 게 반도체가 결국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주도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가 그 비메모리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반면 또 SK 하이닉스에는 메모리 쪽에 또 집중을 하고 하니까 결국은 양대 축으로 해서 주가가 계속해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이고요. 지수 상승도 봐보면 전부 다 지금 하루에 40포인트씩 주가 상승의 고점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대표적으로 제가 과연 셀트리온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뭘까?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셀트리온이 지금 38만 원대죠. 또 셀트리온 그 바닥권에서 우리가 올라올 때는 일반 개인들이 조금 올랐을 때 또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들은 조금 관망을 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 매매 현황을 보니까 외국인이 47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그동안 셀트리온이 꾸준히 올라올 때 지속적으로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역시 대규모 자금을 보유하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자신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니까 과감하게 또 기존에 언제 매도했냐는 듯이 47만 주를 주가를 끌어올리는 견인을 해버렸어요. 38만 원까지. 또 마찬가지로 셀트리온 제약은 상대적으로 지금 매도에 치중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그건 셀트리온이 지금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우리 국가적으로 이상을 진행하고 내년 1월부터 급히 정부가 승인을 해서 좀 제조에 들어가서 곧바로 투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이라든가 외국의 판권을 가지고 있었고 결국은 고스란히 국내 판권인 경우 우리 일단 해외에 돌릴 여유도 없이 국내 수요만 충당을 한다 하더라도 국내 판권을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제약이 좋아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 과거에는 셀트리온 헬스가 훨씬 높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셀트리온 제약이 이렇게 주도해서 많이 올라오는 양상이었는데 다소 과도한 그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렇지만 지금 바닥권 12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거의 100% 이상 올라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으로 계속해서 매수가 쏠리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가 신풍제약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한번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풍제약이 지금 현재도 주가가 하락이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긴 하지만 여전히 시가총액이 9조 9천억 정도 돼요. 그런데 셀트리온 제약은 그렇게 많이 올랐다. 또 향후 그 임상 이상의 국내 판권이 고스란히 셀트리온 제약으로 들어올 때도 그러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8조 5천억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아마 집중적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은 현재 수준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될 징후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일단 그 매도로 돌아갈 때 주가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났다가 플러스 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지난주 주말부터 셀트리온 제약의 저점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그런 사례들이 몇 번 나왔었는데요. 12월 3일도 그랬고 또 12월 2일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3일과 4일 연속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두드러지게 마이너스권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이런 신호들이 나왔는데 이건 뭐냐면은 마이너스일 때 몇 번 플러스로 전환하는 신호를 보여줌으로써 이 종목이 강하다는 인상을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몇 번 반복되다 보면 개인들이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조금만 마이너스 나면 적극적으로 매수를 유인하려는 고단수의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되고 제가 당일 매매를 할 때 시초가에 마이너스에 출발할 때는 항상 주의를 하라 그런 신호를 드렸는데요. 지금 셀트리온 제약이 그런 측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가급적이면 급등한 셀트리온 제약보다는 키맞추식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주목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실제로 지난 주말에 보면 그 외국인들의 그 매수 추이를 지켜볼 때 셀트리온 헬스 쪽으로 매수가 집중했던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외 거래에서도 약 한 3,000원 정도 주가가 상승한 것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뭐 이 종목을 일단은 매수 타겟을 기존의 셀트리온 제약에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렇지만 항상 셀트리온 제약 시초가에 마이너스가 간간히 출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런 종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끌고 가다가 언제 매물화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을 하시기 바라고요. 절대적으로 많이 상승한 물론 최근 흐름으로 볼 때 반도체 쪽에서 SK 하이닉스와 또 삼성전자가 7만 원에 도달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SK 하이닉스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다만 앞으로 매매할 때는 그 일부 소형주로 개인들이 많이 편입되어 있는 거 일부는
외국인과 기관에 따라가는 그런 매매를 해볼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시장의 그 초두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중국이라든가 중국도 그 반도체 굴기라고 해서 반도체 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걸 믿고 외국인들이 중국 시장도 관심을 기울였지만 11월 말쯤에서 칭화 유니그룹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회사가 그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신뢰의 측면에서는 한국이 더 유리하다. 또 코로나 방역에서 신뢰할 수 있고 이 와중에도 우리가 경기가 회복된다는 이런 개념은 갖지 못하면서도 우리 대외적인 무역은 계속 호전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화가 계속 유입되고 미국은 대규모 달러 방출로 미국에서는 달러가 약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은 국제 그 환율 동향에서 시세가 높은 쪽으로 자금은 이동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환차익을 노리고도 우리 한국이 가장 좋은 투자처로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대량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대량 유입으로 된 자금들이 결국은 중소형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을 불문하고 한국의 대표주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반도체 또 그 바이오에서 핵심주 다만 바이오 쪽에도 최근에 급등한 그런 종목들을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매수했던 것을 고점에 과감하게 차익을 실현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얼마든지 내포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주시하시면서 다음 주에도 그 대형주 위주로 최근에 그 장세가 가는 이런 흐름이 거대한 경기 사이클과 연결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수의 고점을 논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고요. 기존 우리 대량 거래가 되면서 주가 상승이 멈춰 있는 개별 중소형주가 조정하는 가운데 특정 소수 대형주로만 지수를 얼마든지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고착화되어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개인들도 연말을 겨냥해서 대형 우량주 쪽에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주말 시황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주가가 우리가 안심하고 접근할 때 생각지 않은 그런 조정이 지난 11월 30일 날 외국인이 2조 4천억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싸늘하게 뺄 수도 있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그런 분위기는 조성이 됐다는 것도 염두에 두면서 항상 사전에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 움직임을 잘 간파를 하면서 매매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말 시황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투자 수익 올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